백년지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를 현명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종종 친구가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늘 함께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나이 들수록 각각 홀로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서로에게 건강한 개인 공간을 제공하고 더욱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나이 들수록 깊은 인간관계보다는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느슨한 관계가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정서적인 안정감과 자유를 주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책 적당히 잊어버려도 좋은 나이입니다를 통해 노년의 건강한 인간관계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가 늘 함께 있을 필요는 없다. 오랫동안 별거해온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둘의 사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며 독립한 뒤 아내와 남편도 따로 집을 빌려 각자 일을 하며 자유롭게 생활하기 시작했다죠. 유일한 규칙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반드시 전화를 한 통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할 이야기가 없으면 별일 없어? 응, 그럼 잘 자 하고 통화를 마칠 때도 많습니다. 두 사람 중 누군가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런 부부관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는 각자 자유롭게 지내다가 무슨 일이 있을 때면 서로 돕는 현명한 부부의 모습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파트너가 곁에 있더라도 각각 홀로 있는 힘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만의 힘을 단련하기 위한 비결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상대의 영역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막역하고 친밀한 사이여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적절히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타인을 부러워하거나 시샘하는 감정은 다른 사람과 스스로를 비교하는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보다 못난 자신, 다른 이보다 행복하지 않은 자신이 가엾다는 생각에 빠지고 쓸쓸함에 매몰될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무엇이든 혼자서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껏 아내에게 집안일을 모두 맡겼던 한 남성이 요리에 관심이 생긴 이후 일주일에 2번씩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젠가 혼자가 되더라도 계속 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준비 운동이 되겠죠. 동시에 아내도 일주일에 2번씩 남편의 식사 준비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와 바깥에서 점심 식사를 즐기거나 취미에 열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셈이죠. 이 또한 아내가 혼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는 훌륭한 준비 운동입니다. 물리적으로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아도 정신적으로 오롯이 자립하면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뭐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홀로서기에 성공한 상태를 솔로서기라고 부릅니다. 자녀의 독립이나 정년 퇴직 등으로 부부가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60대. 기나긴 노년기를 알차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솔로서기를 시작하기에도 좋은 타이밍입니다. 혼자서도 식사를 잘 챙기고 집안일도 잘 해내고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다면 앞에 예로 든 부부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겠죠. 이러한 모습이 요즘 많이 거론되는 졸혼의 한 형태일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마지막까지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부부 사이에서도 인생 후반에 맞는 적당한 거리감을 찾아봅시다. 친구는 없어도 괜찮다.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허울뿐인 관계에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고 집단 안에 있을수록 오히려 고독을 느끼죠. 그리고 그 고독을 메우기 위해 타인을 더욱더 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번 혼자여도 괜찮다고 각오를 다지고 나면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 동안 자기 자신을 찬찬히 되돌아보면 가치관 또한 또렷해집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만족감이 생기고 자존감도 높아지죠.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물들지 않는 자신만의 사고방식이 생기고 남과 다른 특별한 삶이 열리기도 합니다. 몇 년 전 각본가 하시다 스가코 씨와 함께 대담을 나누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는 없어도 괜찮아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남았지만 그녀는 고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단골 레스토랑의 셰프, 헬스클럽의 트레이너, 일을 함께하는 동료 등 다양한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을 속속들이 내보일 만큼 깊은 인간관계가 아니라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느슨한 관계. 그런 관계가 사람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안전망이 되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늘 갈 곳과 오늘 할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홀로 지내면서도 자주 찾는 가게의 직원과 인사를 나누고 반려견과 산책하며 학교 가는 아이들을 지켜보는 등 사회와의 접점을 놓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뭐든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아니더라도 적절히 거리를 두는 관계면 충분합니다. 결국 사람은 홀로 태어나 홀로 죽습니다.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나만의 장소를 만든다. 우리에게는 가끔씩 스마트폰을 끄고 혼자가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상 속에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홀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서재 같은 공간도 괜찮지만 저희 집 서재는 아래층에서 가족의 기척과 생활 소음이 들려와서 혼자 있는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저는 다테시나호라는 호수 주변이나 근처 공원으로 향합니다. 천천히 숲속을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만끽합니다. 자주 가는 공원에는 특히 마음에 드는 나무가 있는데 나무 그늘에 놓인 벤치에 기대 앉아 1시간 정도 책을 읽기도 합니다. 마음대로 독서나무라고 이름을 붙였죠. 저만의 비밀 공간 중 하나입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만 내과 외래 진료를 보지만 병원 일이 바빴던 시절에도 짬을 내서 병원에 있는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정원에는 정자가 몇 개 있는데 5분 정도 가만히 앉아 뜰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곤 했죠. 육아나 간호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람, 무거운 병을 앓는 사람, 커다란 걱정거리를 아는 사람, 이처럼 마음속에 무언가가 무겁게 눌러 앉아 있는 사람일수록 걱정을 잠시 잊을 수 있는 은신처가 필요합니다.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역할을 잠시 잊을 수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필요할 때마다 자신만의 공간에 찾아가 스스로를 백지로 되돌리고 내가 원하는 나를 새로이 골라봅시다. 그런 마음의 작업을 거듭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떠맡아야 했던 책임도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녁 노을이 발갛게 펼쳐지는 옥상, 비행기가 날아오르고 내려앉는 풍경이 보이는 공원, 귀갓길에 간단히 소주 한잔 할 수 있는 술집의 카운터 끝자리, 화집이 한가득 꽂힌 헌 책방의 책장 앞, 영화관에서 가장 좋아하는 자리 등 어디든 좋습니다. 일상에서 3분이든 5분이든 훌쩍 몸을 숨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봅시다. 쉬는 시간은 잊기 위한 시간입니다. 짊어진 짐을 잠시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